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장수 2도, 익산 3도, 전주 3.5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은 7도에서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포근한 날들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80년대에 지어진 익산시의 시형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를 합해도 10만 원이 되지 않지만 입주율 또한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워낙 오래됐고 시설이 열악한 탓도 있지만 여성만 입주하도록 제한한 점도 원인으로 보입니다. 정윤성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지난 85년에 건립한 근로자 아파트입니다. 보증금이 4만 원에 월 관리비는 2만 원,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체 100세대 가운데 현재 60세대만 입주해 있습니다. 아파트가 워낙 낡았고 시중의 원룸보다 시설이 크게 뒤떨어지기 때문에 외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가전제품들이 저희는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젊은 여성들이 보통 원룸을 조금 더 많이 선호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아파트에는 여성 1인 가구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기혼 여성은 이혼한 경우에만, 대학생도 여대생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여성 근로자 아파트로 지어졌다며 입주 조건을 계속 여성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때문에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선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청년 주택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래서 남성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 조건에도 충분한 더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시형 아파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청년주택, 여성 보호계층의 쉼터, 창업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는 탄력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윤성입니다. 지역의 청년 유출 문제와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보도입니다.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올해만 2,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당연한데 지역의 청년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기능성 침구류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27살 서종민 씨는 전주에 있는 이 중소기업에서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덕분입니다. 집이 가까우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편의성도 있고, 그리고 회사 내부가 이제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잘 챙겨주시고. 미국과 독일, 스위스와 침구류 수출 계약을 맺고 젊은 인재가 필요했던 업체도 숨을 돌렸습니다. 젊은 친구들을 저희가 고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도 절약하고 이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만 2,350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더 많이 쓰여야 할 사업 예산이 오히려 해마다 7만여 명씩 20, 30대 청년 인구가 몰리는 경기도를 비롯해 제주, 인천, 세종시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더 많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비수도권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충분히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쳤고 국회를 통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지역별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청년 인구 유출 지수 등을 따져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10년이 됐는데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부지 매입이 끝나야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매입 작업이 시작된 군산 전북대 병원 부지입니다. 전체 33필지 10만 3천 제곱미터 가운데 28필지인 8만 6천 제곱미터에 대한 협의 매수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2만 3천 제곱미터는 토지주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률은 83.8%로 토지 수용 기준인 67%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전북대 병원과 군산시는 오는 3월까지 토지주를 상대로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강제 수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8월까지 의료시설 부지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시행 지정 등 적지 않은 행정 절차가 남아있어 서둘러도 올해 안에 착공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저희가 2021년을 착공을 시작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군산시와 전북대 병원은 지난 2010년 1,800억 원을 투입해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2018년까지 완공하기로 협약했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와 토지주 반발이 이어지면서 군산 전북대 병원 건립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읍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시외버스가 다시 운행을 시작해 지역 주민들이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남원시는 지역의 이미지를 담아 시내버스와 택시 승강장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정읍에서 김제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의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하루 7차례 왕복 운행되는 이 노선은 3시간 50분이 소요되며 낮 시간에는 32,9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읍 인천공항 간 버스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남원시가 지역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담아서 새로운 버스, 택시 승강장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남원시는 500여 개의 승강장 가운데 60개를 먼저 교체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승강장 교체를 통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는 K워터와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 현대화 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5년간 362억 원이 투입돼 낡은 상수도관 교체와 유수율 제고 사업이 집중 추진됩니다. 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려 상수도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은 고질적인 축사와 재활용 업체의 악취를 잡기 위해 무인 악취 포집기와 감시 시스템 2대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 설비는 인터넷으로 악취 농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농도가 높으면 실시간 포집도 진행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는 중앙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방역대책반 운영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방역대책반 반장은 복지여성보건국장에서 행정부지사로 격상 운영되며 매일 시군 방역대책반과 영상회의를 개최해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21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현역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득표 활동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10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민주당 이춘석 안호영 의원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설 연휴 전에 등록을 마쳤으며 평화당 김광수,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다음 달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 보수당으로 옮긴 정운천 의원은 보수 통합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등록할 예정이며 정동영, 조배숙, 김종회, 김관영 의원은 아직 등록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둔 전북 현안이 2조 2천억 원에 이르러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사업의 중요한 변수로 남았습니다. 전북의 현안 가운데 조사 대상은 호남고속도로 3리 구간 확장과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
그리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등 모두 8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2조 2천억 원가량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가 예산 300억 원 이상인 대형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제도로 이 조사를 통과해야 국가 예산이 지원됩니다. 해상풍력 구조물과 발전설비 플랜트 제조 등으로 업종을 바꿀 조선 업체들이 대규모 보관시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오는 2022년까지 조선 업체들이 업종 전환을 통해 해상풍력 구조물과 발전설비 플랜트 등을 생산할 예정이지만 생산된 대형 구조물을 보관할 2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군산항 7부도 등을 놓고 보관시설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누수율이 22.9%로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아 상수관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도는 6,126km에 이르는 노후관으로 누수율이 22%를 넘었다면서 올해 전주를 시작으로 13개 시군에서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펼쳐 오는 2024년까지 유수율을 85%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군의 수돗물 낭비를 막기 위해 1년마다 경영 개선 평가를 한 뒤 2천억 원에 이르는 상수도 정비 국가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무주 태권도원에서 대규모 태권도 행사와 대회가 열립니다. 무주 태권도원에서는 오는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국내외에서 6천여 명이 참가하는 글로벌 무술문화 교류 축제가 열리고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는 4천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가 진행됩니다. 또 8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국내외에서 4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김운용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가 열립니다.